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떻게 선풍기 틀어놓고 자세요? 선풍기 켜놓고 죽으면 선풍기 켜놓고 죽으면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을 수 있다. 이 선풍기 괴담 여러분 믿으시나요? 밀폐된 방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말을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으세요. 아니다, 죽을 것 같진 않아도 그래도 약간은 찜찜하기 때문에 나는 30분 정도만 타이머 틀고 잔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선풍기 틀고 죽으나 안 틀고 떠 죽으나 매 한 가지다, 나는 무조건 틀어놓고 잔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각각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논란 많은 선풍기 괴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현명하게 선풍기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선풍기 괴담에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만 선풍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이 선풍기는 더위가 있는 지역이면 사실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월드와이드 피서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사망사고가 나는 것도 사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선풍기가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것, 신기하지 않으세요? 몇 년 전에 더 뉴욕 타임스에서 그 한국 가정의 독특한 고민, Uniquely Korean Household Worry라는 그 기사에서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선풍기로 인한 사망을 팬데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붙이기도 했더라고요. 이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이 팬데스가 유행하게 된 원인이 1970년대 너무 과하게 전력 사용을 하는 것 좀 막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뭐 제가 믿거나 말거나 알 수 없는 문제고, 근데 저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진실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틀고 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첫째,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여기서 관건은 선풍기로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 거냐는 건데요. 저체온증을 우리가 죽음에 이르려면 체온이 28도까지 떨어져야 하는 건데요. 이 체온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이 겉의 체온이 아니라 보통 항문 안쪽의 직장이라든지 식도 아래쪽 같은 우리 몸속 장기에 가장 가까운 부위에서 재는 체온을 심부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부체온이 정상에서 8도 이상으로 떨어져야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쉽게 저체온증이 오질 않는데 고작 이 선풍기 하나 때문에 심부체온을 10도 이상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 선풍기 바람 때문에 호흡기 근처의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를 들이쉬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선풍기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한 폭풍 바람을 맞는 경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달리는 차에서 창문 열고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때요? 바람 엄청 세잖아요. 혹시 이때 호흡곤란으로 힘드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막 자전거 타거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맞바람 막 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호흡곤란 오신 적 있으실까요? 선풍기 바람이 호흡을 방해할 정도로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면서 호흡이 편하도록 자세를 계속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풍기 바람 때문에 숨 못 쉬어서 사망에 이르는 건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사망.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 틀면 산소가 부족하다. 이때 선풍기가 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를 때는 난로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태우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풍기는 어때요? 그냥 공기의 흐름을 만들 뿐이지 공기의 화학 성분 자체를 바꾸진 않잖아요. 선풍기가 산소량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정도로 아주 요만한 적은 공간이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방이 너무너무 작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소에 그 방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호흡을 하고 사셨다고 한다면 선풍기를 트는데도 문제가 없다. 결론은 선풍기를 틀고 주무셔도 생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선풍기는 첫째, 심부체온을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하지 않고, 둘째,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바람이 세다 싶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뒤척뒤척 하시잖아요. 바람 피하시잖아요. 셋째, 선풍기는 공기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산소 부족을 일으킬 일은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잘 때 선풍기 틀어놓으면 좋은 이유도 참 많습니다. 선풍기가 가장 효과적인 모기 퇴치제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어느 기사에선가 읽은 얘기인데, 여러분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모기처럼 생각하면 된다, 이런 기사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모기처럼 생각하라고? 모기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내가 모기라면 시속 24km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 뛰어들고 싶진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피 한 모금 팍 빨기 위해서 태풍 같은 바람에 내 몸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거는 미국에는요, 별 협회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 모기관리협회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모기들이 시속 1.6에서 2.4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선풍기를 틀어놓는 사소한 기술이 모기 퇴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소개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선풍기 머리 헤드를 이렇게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자게 되잖아요. 그럼 공기순환이 되면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시원한 공기하고 뒤섞이면서 전체적인 실내 온도도 낮춰줄 수 있잖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선풍기를 틀고 잘 때 주의사항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풍기 박사. 첫째,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맞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음주 한 잔 조금 하셨다든지 심폐질환이 있으시는 분들도, 아가들, 이런 아가들은 자면서 호흡이 쉽지 않고 몸을 이렇게 뒤척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찬바람 계속 맞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또 구강하고 점막 자체가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즉 여름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가끔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안구 건조증 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얼굴뿐만 아니라 배에 바람 맞게 되면 배 차가워져서 배탈 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선풍기는 가급적 회전으로 틀어놓으시고 쓰시는 게 좋겠죠. 둘째, 선풍기 틀고 주무시면 얼굴하고 온몸이 왜 퉁퉁 부으시는 체질들도 있어요. 왜? 찬바람 때문에, 냉기 때문에 땀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러는데, 몸이 약할 때 땀을 흘리면서 열린 땀구멍으로 냉기하고 습기가 사기라고 우리가 나쁜 기운이다 얘기를 하는데, 확 침범하게 되면 내 몸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 선풍기 헤드를 내 몸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풍기를, 목을 아니고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이렇게 틀고 주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